19세기의 일본 외곽 어딘가에 위치한 섬을 향해서 아주 작은 나룻배가 사람들을 태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이 배의 유일한 외국인이었죠. 하지만 가는 도중 배가 멈춰버립니다. 물 위에 차갑게 식은 채 둥둥 떠있는 것은 바로 임신한 여인의 시신이었죠. 그녀를 바라보며 크리스토퍼는 앞으로 자신이 갈 곳이 어떠한 장소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 같네요. 수많은 여성들이 창살 너머로 손을 내밀며 남자들에게 소리칩니다. 돈으로 자신의 몸을 하룻밤 동안 품어줄 사람을 찾는 곳. 이런 매음굴에서 크리스토퍼는 여인들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봅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옷차림과 행동에서 그의 목적이 단순히 짧은 쾌락을 위한 것은 아니란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의 시선을 붙잡는 건 안쪽에 혼자 앉아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호객 행위를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화가 난 건지 마담으로 보이는 여성이 심하게 다그치기까지 하나요. 그때 기묘한 모습의 노파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밤을 보내려면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좋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코모모라는 이름의 여인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파는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곳에 더 머물 이유는 없으니 크리스토퍼는 자리를 뜨려고 하지만 노파는 지금 배가 없으니 이곳에서 하루 묵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크리스토퍼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코모모를 추억합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지목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쪽이 기묘하게 일그러진 여성이었습니다. 어째서 적극적으로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하지만 그녀는 외모보다도 훨씬 더 기묘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으며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여자. 그녀는 크리스토퍼에게 코모모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충격으로 인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크리스토퍼는 결국 술기운에 의해 그대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다시 눈을 뜬 후 크리스토퍼는 그녀에게 코모모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달라고 청합니다. 결국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코모모의 죽음에 대해 말해주는 여자. 하지만 여기에는 지옥처럼 어둡고 끔찍한 무서운 진실이 존재했습니다. 마스터즈 오브 호러 시즌 1의 마지막 13번째 에피소드 임프린트. 이 영화가 미국의 케이블 TV에서 방영 금지 처분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다들 알만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장면만 놓고 본다면 사실 피가 엄청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영화들처럼 현란한 장기 자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한 분이라면 좀 실망할 수 있어요. 이 영화의 고문신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연출 때문이에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해당 장면을 화면 가득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배경음악 대신 효과음으로 청각을 채워버립니다. 극한의 미니멀리즘적 연출로 고통에 대한 연출을 하는 것이 바로 미이케 다카시 감독 특유의 연출법이에요. 보통의 고어 영화는 일부러 특수효과는 사실적으로 연출하지만 대신에 이건 영화라는 걸 알 수 있게 쿠션 효과를 넣지만 이 영화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주는 시각적인 끔찍함은 다른 영화들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느낌을 주죠. 이 영화는 여러가지 충격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친상간, 존속살인, 소아성폭행, 낙태가 나오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괴한 비주얼 때문일 겁니다. 의복이나 건물, 생활 양식 등은 분명 일본이 맞긴 하지만 영어를 쓰는 건 케이블 방송을 위함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의 외모는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괴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들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영화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원치 않는 분들은 이 영상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진실을 알려주는 여인의 과거 시절, 그녀의 머리색은 파란색이었지만 이후 매음굴로 팔려온 이후 다시 검은색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매춘부들의 머리색은 모두 붉은색이죠. 여기서 이 여자는 처음부터 타인들과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원래 쌍둥이이며 근친상간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언니가 머리에 기생하며 살고 있는 돌연변이입니다. 추하게 일그러진 한쪽 얼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린 시절부터 동네 아이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은 약자를 향한 가학성과 폭력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그녀에게 뒤틀린 내면을 선사하게 됐어요.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코모모를 목 졸라 죽인 것은 멸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동정받는 것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태까지는 계속 멸시받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동정을 받게 되면 처참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애초에 정상이 아닌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또한 그녀의 머리에 기생하는 언니의 존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숨기고 싶어하는 어두운 욕망 혹은 이기심, 타인을 향한 공격성과 파괴적 본능을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극 중에서 고통을 주는 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토퍼의 대사로 미뤄보아 이 영화는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지옥도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크리스토퍼 역시도 마냥 선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코모모를 데려가려고 한 이유가 자신의 여동생을 닮아서이며 또한 미국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여동생이 죽게 만들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의 행동은 단순한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기원된 행동임을 알 수 있어요. 겉보기엔 매우 충격적이고 단순한 내용이긴 하지만 뜯어보면 끔찍한 지옥에 매몰된 인간의 이기심을 들추는 영화임을 알리며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